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델입니다. 제가 오늘은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Q&A, 이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Q&A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대리기사를 하고는 싶은데 아니면 궁금한데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또 두 번째는 대리기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번외편으로 여기사님들이 좀 자주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앞에 두 분류에서 여성분들을 위한 Q&A 이렇게 번외를 준비했고요. 지금 이번에 콜타는 영상 말고는 이런 영상을 처음 찍는데 많은 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일단 저는 23년도 2월부터 대리를 해서 지금 2년 반이 조금 넘게 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한 적은 중간에 일 쉴 때 한 달? 그럴 때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투잡으로 했고 아직도 투잡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카카오 프리미엄 기사하고 있고, 일군 법인, 흔히 아는 메인 법인들, 거기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가입을 하지 못한 상태고, 얼마 전에 핸들포유가 승인이 나서 이제 막 핸들포유 가입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고요. 대리기사가 힘들지 않나요?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일단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내 차가 아니라 남의 차를 대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차종 자체를 내가 처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에 대한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은 야간에 일을 하시는데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 밤 늦게까지는 깨어있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힘듦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냥 전 운전 자체를 안 좋아해요,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예요 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힘듦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플은 어떤 거 쓰실까요? 하는 질문도 되게 많으신데요. 일단 저는 카카오, 티맵, 로지, 콜마너, 얼마 전에 가입한 핸들포유, 이렇게 5개를 가지고는 있는데 마지막에 가입한 이 핸들포유는 아직 한 번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주로 타고 있고요. 그 4가지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또 이제 지방은 아이콘이나 콜마트 이런저런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 티맵 요 2가지가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2가지를 먼저 사용해 보셔라.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걸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지나 콜마너를 차후에 깔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차나 외제차는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차, 흔히 말하는 카니발이나 아니면은 SUV, 그러니까 중소형 SUV 말고 좀 팰리세이드라든가 그런 차들, 아니면 외제차, 요 2 종류는 일단 사실 많이 해봐야 돼요. 운전 자체를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잖아요. 다들 초보 운전 기간이 있었고 운전 연습을 많이 해서 운전을 좀 더 익숙해지고 잘하게 된 것처럼 요 큰 차와 외제차도 운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데, 사실 렌트를 해가지고 연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쏘카를 이용해서 큰 차를 빌려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필드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차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 만나게 됐다 하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긴장을 하고, 왜냐하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범주의 차들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더욱더 조심히, 평소에는 물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상황에는 더욱더 조심히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해보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진짜 내가 절대 못하겠어요 하는 차를 만날 수도 있어요. 특히 고가의 외제차, 뭐 좀 낮은 트림이나 낮은 등급의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벤틀리, 포르쉐,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종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에 따라서 이 차에 대해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들을 만나서 너무 무섭다. 고작 지금 2만 원짜리 잡았는데 까딱했다가 2만 원이 아니라 2억이 나의 앞으로 날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부담감이 있다면 그럴 땐 정중하게 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차량은 보험가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혹은 너무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서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셔도 괜찮아요. 괜히 그 2만 원의 그 잠시의 순간에 내 인생의 도박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콜 취소하셔도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리운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일단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 것처럼 대리운전에서도 대리기사용 보험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은 일단 카카오나 티맵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 자체의 고객센터로 연결을 해서 사고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로지콜마너 등 다른 어플을 통해서는 이제 보험사 측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큰 사고가 아니라 주차하다가 정말 옆에 요만큼 긁혔어요. 정말 조금 흠집 났는데 뭐 움푹 파인 건 안 되지만 뭐 약간의 스크래치다. 그리고 아니면 차가 좀 어느 정도 연식이 있어서 애초에 조금 지저분한 상태고 많이 훼손이나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은 고객님과 적절히 의견 조율을 해서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이 차 되게 오래됐고 애초에 지저분한데 그냥 뭐 한 5만 원만 받으세요. 10만 원만 받으세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적절히 두 분이 조율을 하셔가지고 현금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는 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30만 원의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객님과 현금 합의를 하는 경우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로서의 꿀팁. 일단 저는 특히나 초보 대리기사님들이라면 집에 가는 방법은 무조건 알고 있어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막차, 버스, 지하철이 다 끊겨버렸어요. 어떻게 가야 되죠? 지금 오늘 번 거 한 8만원 번 거 같아요. 수수료 띄고. 근데 지금 택시를 타려고 하니 택시 할증님이 40%가 붙어서 집에 가는데 택시비가 3만원, 4만원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도를 넘어간 상황이라거나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막차를 타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막차를 못 탄다면 서울권에 같은 경우는 N버스 그리고 대리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택틀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좀 집 가까이로 가는 방법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가는 막차가 몇 시까지인지 정도는 조금 요걸 유의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집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집 근처를 가는 방법 이 정도는 알고 있자. 바나나 우유가 참 맛있네요. 혹시 대리운전하면 돈 많이 버나요? 유튜브 보면 돈 다들 많이 벌던데 막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벌던데 저도 그렇게 벌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업으로 할 거냐, 또 부업으로 할 거냐, 그리고 뭐 낮부터 일을 할 거냐, 밤에만 일을 할 거냐, 탁송을 할 거냐, 대리만 할 거냐, 모든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은 전 지금 같은 경우 밤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5만 원만 벌고 들어가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난 봄 같은 경우만 해도 쉬는 날에 하루에 순수익, 모든 수수료 다 떼고 뭐 교통비 빼고 하루 30만 원 넘게 버는 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수입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고,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원하는 패턴을 잡고 일하는 방식을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대리기사님들 킥보드나 전동휠 많이 타고 다니시던데 그거 꼭 필수인가요? 저는 그거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제 다리, 그리고 가끔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반드시 킥보드나 전동휠을 이용해야만 대리운전을 하기 편하고, 물론 편하긴 하죠. 어디든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장비에 대한 부담이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장비를 차도에서 타다 보니 그거에 대한 또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기사와 도보, 뚜벅이 기사, 요 두 가지는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법인은 필수로 들어야 될까요? 저는 정장 입고 다니는 거 너무 불편해요. 회사 다닐 때도 입지 않는 정장 입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법인은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법인은 이제 법인으로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 단가가 일반 콜에 비해 높다. 요즘은 많이 법인콜도 단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법인콜이 일반 콜에 비해 단가가 높다 하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단점, 정장을 입어야 된다, 킥보드 전동휠 이용 못한다, 뭐 이렇게 가장 좀 쉽게 봤을 때는 장단점이 한 요 정도가 있고요. 그 장단점에 맞춰서 나는 뭐 정장을 입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정장쯤이야 입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 기사를 하셔도 좋아요. 기왕 하시는 거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근데 나는 직장을 퇴근하고 바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정장 구두 전 너무 싫어요 하시면은 일반 기사를 하시면 돼요. 혹시 대리운전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좀 좋은 필수 아이템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GPS를 굉장히 많이 써요. 내비도 봐야 되고요. 고객에게 이동할 때 지도도 봐야 되고, 대리 어플 자체도 GPS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어플들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핸드폰 배터리. 저 같은 경우에 2만짜리 들고 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휴지나 물티슈. 뭐 손님 차에서 무언가 묻었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정말 뭐 실수로 넘어지거나 뭔가 안 보이는 깜깜한 데에서 뭔가를 만졌다가 손에 뭐가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닦을 수 있는 휴지나 물티슈, 아니면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많이 개인적인 물품인데, 제가 챙기고 다니는 거 일단 사탕. 좀 졸릴 때를 대비해서 졸릴 때 먹을 만한 사탕, 전 새콤한 거 레몬 사탕 들고 다니거든요. 뭐 기사님들에 따라서 껌이 좋다 하시면 뭐 껌을 소지하셔도 되고, 요런 거, 요거 이제 졸음을 피하기 위한 약간의 조그만 먹거리. 그리고 저는 가방에 휴대용 베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새벽 늦게도 좀 장거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갑자기 새벽에 올라오는 골프콜이 있기도 해요. 골프 1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가방에
아주 자그마한 휴대용 베개 소지하고 다니고요. 또 개인적으로 페브리즈, 여름철 같은 경우 내 땀 냄새 아니면은 옷을 빨래 잘못해서 나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이게 흡연자들은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잘 못 느끼지만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은 내가 10분 전에 담배를 피고 왔다고 해도 담배 냄새를 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고객님들을 위한 배려?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하고 전 페브리즈 들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초보 대리기사로서의 궁금한 점, 그리고 대리기사 입문 전에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몇 가지 찍어 보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쟤랑 다르다 하는 의견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경험담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좀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항상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싸우지 마시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추석 되길 바라겠습니다.